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현재까지 조정폭이 깊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난주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 세계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은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즉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세이다.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은 지난 3월 초순 이후 발생한 충격적인 폭락 과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순간 강력한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반등세를 마감할 적에 미국 시장이 6% 전후의 폭락세가 발생하고 우리 시장 또한 5에서 7%의 폭락세가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인한 것이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인 8,800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세를 마감하였을 경우 연속적인 폭락세로 이어져 세계 주식시장에 보다 큰 충격을 가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폭락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은 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주말의 나스닥 시장은 다시 장중 1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도 지난 월요일 충격적인 폭락세가 발생하였지만 폭락 다음날 폭락세보다 더 강한 모습의 폭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반등 과정에 보여준 새로운 상승 기운이 하락 압력을 막고 나선 영향이 크다. 이번 반등 과정에 강력한 형태의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어 반등세를 모두 마감하는 하락세가 발생하여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칠 것이라 하였다. 이런 새로운 상승세 기운의 작용으로 당장 나타난 하락폭은 깊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도 새로운 상승 과정이 나타나지 못할 경우 조정폭은 깊어질 수 있다. 현재 나타난 조정폭만으로 새로운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나? 반등 과정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고 있을 경우 반등세를 모두 마감하고 난 다음 새로운 상승 과정이 본격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까닭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 압력이 소멸되면 새로운 상승 과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상승 과정은 이번에 나타난 반등세의 성격을 지난 상승세가 아닌 큰 장의 발생 형태를 띠고 있는 유동성장세이다. 유동성장세의 출발점은 이번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의 저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향후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장세가 발생하면 지난 3월의 저점 기준으로 150% 전후의 상승폭에 달하고 전체 지수 기준으로 3,600포인트 전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 그런데 보다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장세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최소 100%를 크게 넘어서는 위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유동성장세는 80에서 100%의 상승폭에 그치나 경기 회복에 강한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장세는 100%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게 될 유동성장세의 고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 국면의 저점에서 최소 100%를 크게 넘어서는 위치에서 최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하고 조정을 마감하면 이후 강력한 유동성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난 3월 이후에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은 이번 조정 국면에서 최대한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을 충분히 덜어내려면 조정폭이 깊거나 조정 기간이 길어져야 하므로 짧은 조정에 그치고 새로운 상승 과정이 본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상승 과정은 앞서의 반등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승 과정에 속한다. 이번 반등 흐름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등세에 생명공학 관련주의 강세가 특히 돋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한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번 반등 시도에서 단순 반등세가 아닌 상승 에너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승 시도가 일부 종목에게서 나타났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술주가 중요한 고점을 강한 모습으로 뚫고 올라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뒤를 이어 생명공학 관련주의 소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역시 동일한 형태의 상승 과정이 나타났다. 이들 소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향후에도 이들 종목군이 향후 상승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상승 과정에서 이들 종목군은 제한된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큰 장이 발생할 적에는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에서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조정 국면에 정상적인 조정폭을 크게 벗어나는 하락폭이 나타날 적에 다시 고점을 뚫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강력한 형태의 큰 장이 발생할 경우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맡은 종목군과 전체 지수의 조정 국면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종목군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공학 관련주는 향후 본격 유동성장세에서 이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은 경기 관련 주가 금융주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은 전혀 변화가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 국면을 끝내고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에게서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우리 시장은 유동성장세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상승 과정의 출발은 대외 시장의 전반적인 출발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대외 시장의 흐름 특히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하겠다. 향후 발생하게 될 유동성장세의 상승 볼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가 발생하면 상당수 종목에게서 놀라운 상승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장세의 중심에 놓여있는 종목들은 지난 3월 중순의 저점을 기준으로 300에서 600%에 달하는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이 점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라 실제 상승폭은 더욱 큰 폭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승폭을 기대하려면 상승구도의 중심부에 놓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관련주를 IT 종목군이 이끌어 나아간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위치할 수밖에 없어 중요 IT 종목군은 이미 PBR 기준으로 1.5 전후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들 종목군이 상승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지난 3월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종목군은 300%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이를 추가로 크게 넘어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기 관련주를 IT 종목군이 아닌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주가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들 종목군은 지난 3월의 저점 기준으로 최소 400%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관련주의 경우 현재까지 나타난 움직임을 보면 IT 종목군들이 앞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격적인 새로운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경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만으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리고 금융주의 경우 대형 증권주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이끌어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KB금융지주가 먼저 치고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느 종목군을 전면에 내세우든 유동성장세의 흐름이 본격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면 금융주는 집단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종목군이 상승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대부분 종목들은 지난 3월의 저점 기준으로 600% 전후의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술주와 생명공학 관련주의 경우 본격 유동성장세로 시장 흐름이 진입하여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지수의 조정 국면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명공학 관련주의 경우 하나의 소흐름을 형성한 만큼 포트의 일부 편입을 시도하여도 좋다. 다만 전체 비중은 20%를 넘지 않은 선에서 2015년 1월 이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종목당 4에서 5%의 비중으로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나누어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